법인 실무 연수 프린트 42페이지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기본적인 공식이 앞에 나와 있고요. 88의 기출문제. 다음 자료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 조정하시오. 단 모든 금액은 단위당 단가로 한다. 자, 제품 간은 수량이 10개. 신고 방법은 선의선출법, 평가 방법은 총평유법, 장부상 평가에 총평유법, 후의선출법, 선의선출법 나왔고, 제공품 나는 수량이 20개, 신고 방법은 총평유법, 평가 방법은 총평유법. 여기에 평가 방법은 회사가 평가한 거, 이거는 회사 평가. 회사가 평가한 거. 제공품 나는 세법상 신고한 방법도 총평유법, 회사가 평가한 방법도 총평유법, 차이가 없는 거고요. 원재료 단은 15개인데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후위선출법, 회사가 평가한 방법도 후위선출법. 여기도 차이가 없는 거네, 없는 거. 그 밑에 자료를 가보니까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4년 1월 2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14년 1월 2일에 제품, 제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대요. 그래서 최초 신고할 때는 전부 다 무슨 법으로? 총평균법 신고했어요. 언제? 2014년 1월 2일에. 자, 2022년 9월 10일 제품 가액 평가 방법, 제품 가액 평가 방법을 선의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9월 10일 날 변경 신고는 적법한 변경 신고네, 그지? 사업연도 종료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해야 되니까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했으면 적법한 겁니다. 적법한 변경 신고고, 신고한 방법은 선의선출법이고, 선의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는 잘 했는데 회사는 무슨 법으로? 총평균법으로 해결 처리했대요, 회사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겠네, 그지? 이런 경우도 임의 변경에 들어가요. 신고는 선의선출법하고 평가는 총평법 했기 때문에 임의 변경에 들어가고, 세 번째 거는 22년 10월 20일 원재료 다입 평가 방법을 후유선출법 변경 신고했다. 얘는 날짜가 지나서 변경 신고했기 때문에 적법한 변경 신고가 아니라서 신고 방법은 기존 신고 방법 총평법 적용해야 되고, 회사가 이것도 기존 신고 방법 총평법 적용해야 되는데 회사가 후유선출법을 해결 처리했다면 얘도 임의 변경으로 봅니다.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에 코드 번호는 1288번이고 법인 조정 탭에 과목별 세무 조정에 위에서 5번째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첫 번째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예요. 신고일, 신고 방법, 평가 방법, 적부. 첫 번째 제품, 신고일. 제품은 2014년 지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모두 총평법으로 2014년 1월 2일 날 최초 신고했고, 두 번째 보면 2022년 9월 10일 날 제품은 그지 무슨 신고했어? 우리가 변경 신고했어요. 그럼 여기 신고일은 적법하게 신고한 날이야. 적법하게 신고한 날. 처음에는 1월 1일 날 신고했고, 그 다음에 언제? 9월 10일 날. 그래서 여기가 2022년 9월 10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 신고일은.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무슨 법으로? 선입? 선출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 방법은 선입 선출법. 평가 방법. 근데 회사는 무슨 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회사는 제품에 대해서 무슨 법으로? 총평균법으로. 그리고 적분은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신고한 방법은 예, 선의선출법, 평가한 방법은 총평균법. 그래서 안 맞다 이런 얘기고 입력하기 전에 미리 한번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 재공품. 변경신고한 건 제품하고 원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공품은 예, 신고일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가 2014년 1월 2일이고 그치? 이때 예, 모두 무슨 법으로? 총평균법으로. 그 여러분 신고일하고 신고 방법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때 신고한 방법이란 얘기. 이때 신고한 방법. 이 날짜에 2022년 9월 10일 날 신고한 방법. 2014년 1월 2일 날 신고한 방법. 여기 신고 방법은 신고 방법은 총평법인데 예, 평가 방법. 회사가 원재료에 대해서 원재료 재고품에 대해서 신고도 총평법, 평가도 총평법. 적분은 예, 오고 원재료는 기한 후 변경 신고했잖아요. 그럼 이번 연도까지 변경 신고한 게 아니야. 그러면 신고일은 그 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 2014년 1월 2일이 되고 이때는 신고 방법이 무슨 법? 총평균법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총평법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차이가 없는 건데 지금 원재료는 회사가 무슨 법으로? 후유선출법으로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부가 X에 X 여기까지 먼저 필기 한번 해주시고 여기 신고일과 신고 방법은 매치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됐고 평가 조정 계산 첫 번째 제품 제품은 회사 계상액이 무슨 법이죠? 회사 계상액이 제품은 회사 계상액이 무슨 법? 선입? 선출법인가? 아니구나. 신고한 방법이 선출법이 회사가 평가하는 방법은 총평균법. 그러면 제품 10개인데 총평균법으로 장부상 평가한 단가가 얼마예요? 2,000원 곱하기 10개 하니까 얼마? 2만 원. 회사 계상액이 2만 원. 예. 그 다음에 세법상 신고한 방법.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무슨 법? 선입? 선출법. 선입 선출법으로 하면 10개에다가 단가가 얼마? 1,800원이니까 18,000원.
예, 무신고시도 예, 선입입니다. 얘는 무신고가 아니라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는 금액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회사가 잡은 금액이 세법상 신고한 방법보다 많이 잡았어요? 조금 잡았어요? 많이 잡았지. 회사가 잡은 금액이,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재고자산, 평가, 여기 제품이니까 제품, 평가,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대계산. 그러면 세법보다 많이 잡았으니까 올려줘야 돼, 내려줘야 돼. 세법대로 맞추려면.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제품 평가증, 금액이 2,000원, 손금 산입이고, 제품이란 재고자 차이를 가져오니까 유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제공품은 회사 계상액이 총평균법. 총평균법. 제공품은 20개고 회사가 평가한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해서 단가가 1,500원입니다. 1,500원. 그럼 20개에 1,500원이면 20개 곱하기 1,500원이면 3만원. 회사 평가액도 3만원이고 세법상 신고한 방법도 총평균법이잖아. 그지? 응? 3만원이고 아까 임의 변경이 뭐가 있었지? 여기 제공품을 잘못 적었구나. 2번에서 적법하게 변경 신고한 신고 방법이 선의선출법이네. 여기 잘못 적었네. 여기 선의선출법인데 14년 1월 2일로 하면 안 되는데 뭐가 틀린 거지? 아, 이게 제품이고 제품이 임의 변경이구나. 지금 놓쳤네. 이게 선의 총평균. 당초에 신고한 방법은 9월 10일 선의선출법. 제품 뭐가 좀 틀렸다. 그러면 회사 계상액이 선입 2만원. 세법상 신고한 방법도 선입이 아니지. 여기가 자꾸 이렇게 틀리네. 행정요법 선입이고 그럼 여기 무신고시도 이거 18,000원 적어줘야 되는 거네. 임의 변경이라서. 임의 변경은 여기까지 적어줘야 돼. 여기까지. 근데 어차피 세법상 신고한 방법도 선입이고 무신고시도 선입이라서 둘 중에 큰 금액이 어차피 18,000원이에요. 그지? 제공품만 이상이 없는 거네. 제공품은 무신고시가 0원. 여기가 없는 거. 그래서 여기는 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공품은 조정이 안 나오고, 제품은 임의 변경이라서 임의 변경은 여기도 적어줘야 돼. 임의 변경. 무신고시도.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인데 둘 다 같기 때문에 어차피 18,000원하고 비교가 되는 거고. 세 번째까지 마저 보고 필기할까 그냥? 원재료. 원재료는 회사 계상액이 후입선출법 15개의 후입이 1,200원. 그러면 18,000원이고 여기가 18,000원이고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총평균법. 총평균법으로 하면 15개에다가 1,000원에서 15,000원이고 얘도 임의 변경이라서 무신고시 평가 방법부터 써주셔야 돼요. 임의 변경은 세법상 신고한 방법하고 무신고시 평가 방법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회사 계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원재료의 선입은 900원이니까 15개에 900원이면 13,500원입니다. 13,500원.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면 15,000원, 15,000원을 세포상 평가액으로 보는 건데 회사가 18,000원 잡았기 때문에 원재료도 회사가 더 많이 잡은 거예요. 평가증. 그래서 원재료 평가증 세법보다 3,000원 많이 잡았고 세법보다 많이 잡았으니까 자산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손금산입 유보 발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프로그램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재고자산 위에서 5번째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부터 해주셔야 돼요. 제품은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가 2022년 9월 10일 그 전에 총평법 하다가 이때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하겠다고 적법하게 신고했어요. 9월 10일 날 그지? 선의선출법으로 신고했습니다. 2번. 근데 회사는 무슨 법으로?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부는 안 맞다. 반제품이 제공품. 제공품은 그 전에 신고한 날짜가 2014년 1월 2일이고 이때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고 회사가 평가한 것도 무슨 법? 총평법이니까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원재료는 2014년 1월 2일 날 신고를 했다가 2022년 10월 20일 날 기한을 변경 신고했어요. 그지? 그럼 여기에 적는 날짜는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라서 2022년 10월 20일은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가 아니잖아. 그지? 기한 후잖아.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신고한 날짜 적어주셔야 돼요. 2014년 1월 2일. 그리고 이때 신고한 방법은 무슨 법? 총평법. 이 날짜에 신고한 방법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 날짜에. 총평법인데 회사가 평가한 건 무슨 법으로? 후입 선출법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맞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고 자 밑에 이제 평가 조정 계산 평가 조정 계산 가져서 시험에서는 분명 규격 단위는 생략해도 되고 수량이 안 나와 있으면 수량도 생략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량이 나와서 첫 번째가 F2 눌러서 제품 코드란에서 F2 눌러서 제품이 10개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총평균법 단가가 2,000원 그래서 금액이 2만원이고 세법상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은 선의선출법 선의선출법이 단가가 1,800원 18,000원이고 그 옆에 세법상 신고한 방법 옆에 가면 무신고시나 임의변경시 넣어달라고 나왔죠. 지금 제품도 무슨 변경이야? 이미 변경입니다. 그지? 임의변경. 임의변경시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 FI, FO가 선의선출법이에요. 단가가 1,800원. 어차피 세법상 신고한 방법도 선입, 임의변경시도 선입이니까 둘 중에 큰 금액 하면 결국 18,000원입니다. 그지? 그래서 회사 계산하고 비교하면 회사가 2,000원 많이 잡았기 때문에 평가 증이기 때문에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온다는 거 마이너스 2,000원의 의미가
입금산임이면 여기 양수로 나와. 입금산임이면. 두 번째는 예, 제공품. F2 눌러서 제공품. 제공품은 20개. 20개고 회사 계상액은 예, 총평균법 단가가 1,500원. 세법상 신고한 번부터 총평균법 1,500원. 예, 무신고나 임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금액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조정이 안 나오죠. 그러면 봐봐. 회사가 계상한 것도 총평균법이고 세법도 총평균법이죠. 그 항상 세무조정이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어요. 5기 잘못 적었을 때. 총평균법 평가했는데 여기 세법상 신고한 방법 이 금액을 내가 31,000원 여기 31,000원이 아니지. 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내가 31,000원으로 잘못 적었다. 뭐 28,000원 잘못 적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평가 방법은 같아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세 번째 칸에서 F2 눌러서 원재료. 원재료가 예, 15개. 회사가 계산한 건 예, 호의선출법. 예, 단가가 1,200원. 원재료도 임의 변경이라서 세법상 신고한 방법과 예,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인 선의선출법 둘 다 넣어주셔야 돼요. 예,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예, 총평균법. 예, 단가가 1,000원. 그래서 15,000원이고 예,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 900원. 그러면 선의선출법으로 하면 예, 13,500원이고 총평법 하면 15,000원이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인 15,000원과 회사 계상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원재료도 예,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신고한 방법보다 예, 많이 잡은 거죠. 평가증. 그래서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고요. 예, 저장하시고 예,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예, 송금 산입의 금액이 묶어서 나왔는데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감옥란에 제품 평가증 예, 2,000원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원재료 평가증 3,000원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품 평가증 원재료 평가증은 뜨는데 제공품 평가증 제공품 뭐 평가감은 안 떠요. 또 안 뜨는 것들은 내가 과목을 직접 넣어주시면 돼요. 안 뜨는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 예, 저장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재고자산 평가준용 명세서에서 예, 88의 기출문제는 풀었고요.